저는 김민수입니다. 올해 48, 아버지 장례식에서 가족을 잃은 불효자죠. 아니, 오히려 지독한 효자였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손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인 제가 남아있는 것만 같아요. 저는 평생 아버지 김영수의 아들로 살았어요. 공직에서 은퇴하신 아버지는 늘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셨죠.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제게 아주 기묘한 유언을 남기셨어요. 아니, 유언 대신 유품으로 뜻을 전하셨습니다. 평소 절대 꺼내지 않던 낡은 통장과 그 안에 접혀있던 메모 한 장. 짧지만 너무나 강렬했던 내용. 장래는 하루, 조의금은 받지 않는다. 저는 이 메모를 읽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장도 충격이지만 조의금을 받지 않는다는 건 친척들에게 나눌 유산이 없다고 오해할 여지가 충분했거든요. 저희 아버지의 재산은 시골의 오래된 상가 건물 2채가 전부였어요.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며칠 동안 알아누우셨죠. 민수야, 큰아버지나 고모들한테 뭐라고 말할 거니? 당장 내일이면 달려올 사람들인데. 어머니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공포가 가득했어요. 솔직히 저는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통장 잔고가 문제였죠. 통장 안의 숫자는 생각보다 훨씬 적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아버지가 분명 돈을 빼돌렸거나 저희에게만 몰래 주셨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잠시 비밀로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단 빈소는 3일장처럼 차려놓고 친척들이 모두 도착한 첫날, 저녁에 이 폭탄 같은 사실을 터뜨리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꼼꼼히 이 계획을 세웠죠. 그래야 저희가 모든 비난을 한 번에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죠. 저는 아버지의 체면을 생각해서 가장 호화로운 빈소 3일장을 계약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상주였죠. 밤을 지새우며 절을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제가 이들에게 곧 터뜨릴 폭탄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오후 5시, 드디어 큰아버지 김철민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친형이자 이 가문의 실질적인 수장이었어요. 뒤이어 고모 김정숙, 김영애, 김순자 세 분이 나란히 들어섰습니다. 그들이 빈소에 들어선 순간 장례식장은 슬픔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탐색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위로의 말 대신 빈소의 규모, 꽃장식, 심지어 제가 입은 상복의 재질까지 훑어보는 것 같았죠. 큰아버지 김철민은 오자마자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민수야, 고생한다. 그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더니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아범 유언장은 언제 공개할 거니? 상가 건물 처리는 어떻게 할 거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릎도 꿇지 않은 사람이 유산 이야기부터 꺼내다니.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계획대로 지금은 때가 아니었죠. 큰아버지, 지금은 아버지께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유언장 말씀은 조문 다 끝내시고 이야기 나누시죠.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지만 큰아버지는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빈소 구석에 조의금 접수대가 비어있는 것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왜 접수대가 비어있어? 아직 조문객이 없어? 자네는 상주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비난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때 저의 아내 이수진이 큰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은 저보다도 더 긴장한 얼굴이었죠. 큰아버님, 지금은 저희끼리 조용히 아버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조의금은 받지 않기로. 수진이 제 계획보다 먼저 말을 꺼내자 큰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뭐?
조의금을 받지 않아? 네가 지금 이 가문의 체면을 땅바닥에 내던지는 거냐? 이게 김씨 가문의 장래가 맞니? 큰아버지의 고성이 빈소를 뒤흔들었습니다. 고모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왜 하루장을 치르는 거야? 민수가 유산 때문에 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어머니는 고모들의 억센 소나기에 붙잡혀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폭풍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죠. 큰아버지 김철민은 빈소를 휘젓고 다니며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조의금을 받지 않는다는 건 이 집안에 돈이 없다는 걸 세상에 알리는 꼴이다. 이 불효자식? 네 아비는 평생 가문의 얼굴이었다. 그의 말은 슬픔이 아니라 노골적인 분노였죠. 고모들 역시 어머니에게 통곡 대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형부 제대로 된 장례도 못 치러주는 내 아들이 무슨 염치로 상주 노릇을 해?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몸을 떨며 상복 안주머니에서 아버지의 메모를 꺼냈습니다. 구겨지지 않게 소중히 간직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글씨였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장례는 하루, 조의금은 받지 않는다. 메모를 읽어주는 제게 큰아버지는 분노가 아닌 경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런 종이 조각이 무슨 효력이 있니? 병든 노인이 헛소리한 걸 유언이라고 우기는 거냐? 네가 아비의 재산을 빼돌리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큰아버지. 김철민은 갑자기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나 제 손에 들린 메모를 낚아챘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 메모를 산산조각 찢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너희의 수작이다. 메모 조각이 허공을 날아 꽃장식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큰아버지의 손에 의해 난도질당했죠. 그때 저는 문득 아버지의 유품 중 통장과 함께 있었던 또 다른 물건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는 통장 옆에 오래된 열쇠 하나를 두셨어요. 큰아버지, 그 열쇠는 뭐예요? 저는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소리쳤습니다. 김철민은 메모를 찢은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갑자기 열쇠를 언급해서인지는 몰라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 낡은 황동 열쇠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열쇠는 아버지의 평소 습관대로 늘 낡은 가죽 지갑에 들어있던 것이었어요. 저는 무의식 중에 그 열쇠를 주워들고 소리쳤습니다. 이 열쇠는요? 이 열쇠는 아버지가 늘 가지고 다니셨던 거예요. 통장과 함께 들어있었다고요. 분명 뭔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큰아버지 김철민은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찢겨진 메모를 주우려는 신용도 하지 않고 오직 저의 손에 쥔 열쇠만을 응시했습니다. 그 열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당장 내게 내놔. 그는 갑자기 상주복을 입은 저를 향해 덤벼들었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이 빈소에서 벌어졌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열쇠를 움켜쥐었죠. 저의 아내 수진과 고모들이 저희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큰아버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 열쇠, 혹시 가장 오래된 상가 건물 지하창고 열쇠 아니겠어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큰아버지 김철민은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극한의 공포였죠. 그의 눈빛은 제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엄청난 비밀이 이 열쇠와 지하 창고에 묶여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진정한 유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장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가문의 치부를 건드리는 전쟁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열쇠를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아버지의 하루장 뒤에 숨겨진 첫 번째 반전이었으니까요. 큰아버지 김철민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열쇠가 아버지의 진정한 유언장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를 피해 빈소를 뛰쳐나왔습니다. 아내 수지는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었죠. 저는 곧바로 아버지 소유의 가장 오래된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건물은 폐허나 다름없었어요. 1층 식당은 이미 몇 년 전에 문을 닫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죠. 저는 곧바로 지하로 향하는 낡은 문을 발견했습니다. 제 뒤에서는 큰아버지 김철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민수, 거기 서라. 감히 가문의 비밀을 건드려. 큰아버지와 새 고모들은 저를 쫓아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죠. 저는 낡은 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황동 열쇠를 구멍에 꽂자 뻑뻑한 쇳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캄캄했고 축축한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죠. 거미줄이 뺨을 스치는 감각이 소름 끼쳤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창고 안은 텅 비어 있는 듯 했어요. 잡동사니와 먼지만 가득했죠. 실망감이 몰려오는 순간 제 눈은 한쪽 구석에 놓인 철제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되고 녹슨 금고였지만 그 존재감만큼은 압도적이었죠. 저는 금고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때 큰아버지 김철민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 뒤에 도착했어요. 금고. 금고를 열지 마라, 민수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간절함보다는 파멸에 대한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금고의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아버지가 평생 한 번도 바꾸지 않은 어머니의 생일이었어요. 1125.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제 심장은 목구멍까지 솟구쳤죠. 고모들과 아내 수진까지 모두 숨을 죽이고 금고 안을 바라봤습니다. 금고 안에는 돈다발 대신 오래된 가죽 파일철과 테이프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에 고모들은 일제히 실망한 신음을 냈습니다. 큰아버지 김철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듯 했어요. 저는 파일철을 꺼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김영수의 자필 유언장이었어요. 내용은 짧았습니다. 모든 재산은 아내에게. 단, 이 파일철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어서 아버지는 테이프 녹음기를 틀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저는 손을 떨며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철민아, 그리고 내 동생들아, 내가 이 말을 해야겠다. 이 테이프가 재생된다는 건 내가 떠났다는 증거겠지. 너희들이 내 장례를 하루로 치르지 않고 조의금을 받지 않는다는 내 뜻을 짓밟으려 했다는 것도 알겠다. 너희는 평생 체면과 돈에 살았으니까 말이다. 큰아버지 김철민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고모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죠. 이 파일철은 큰아버지 김철민이 공직에 있을 때 저지른 비리에 대한 증거다. 이 상가 건물 2채, 사실 네가 횡령한 자금으로 산 거 아니니? 그리고 정수가 영희야, 순자야. 너희들의 남편들이 내게 했던 수없이 많은 청탁에 대한 기록도 모두 이 파일철에 있다. 너희들은 평생 내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체면과 돈을 요구했지. 나는 너희의 죄를 감추기 위해 평생 이 열쇠를 숨겨왔다. 두 번째 반전이었죠. 아버지의 하루장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가문의 치부를 영원히 묻어버리려 했던 마지막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충격으로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문의 비리를 감추는데 평생을 바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큰아버지 김철민은 녹음기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꺼. 당장 꺼버려. 그는 녹음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녹음기는 산산조각 났지만 그 안에서 테이프는 이미 풀려나오고 있었죠. 저는 녹음기 파편 옆에서 벌벌 떨고 있는 가죽 파일철을 꽉 붙잡았습니다. 큰아버지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민수야, 네가 이걸 세상에 공개하면 우리는 모두 끝이야. 네 아비는 가문을 파멸시키려 한 거야. 그는 제 목을 조르듯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죠. 극한의 긴장감이 지하 창고를 채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죄까지 떠안게 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저는 아버지가 왜 하루장을 원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큰아버지 김철민은 결국 비틀거리며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고모들 역시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따랐죠. 그들은 더 이상 장례나 조의금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비밀이 그들을 침묵시켰던 것입니다. 저는 무거운 파일처를 끌어안고 텅 빈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은 이미 다음 날 새벽이었죠. 조문객이 없었으니 하루장은 계획대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는 평생보다 길고 지독했습니다. 아내 수지는 저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수지는 제 손에 쥐어진 파일처를 내려다봤어요. 민수 씨, 아버지의 뜻이 이걸 공개하라는 걸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 폭탄 같은 증거들을 금고에 숨기고 저에게 하루장을 부탁했을까요? 아버지의 유언은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단, 이 파일철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녹음기 파편 속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독백을 기억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죄를 감추기 위해 평생 이 열쇠를 숨겨왔다. 아버지는 죽음 직전까지도 가족을 사랑했던 겁니다. 하루장은 친척들이 탐욕으로 모여들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던 아버지의 절규였던 거죠. 비리를 감추려 했던 것은 죄였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파멸시키지 않으려 했던 것은 지독한 사랑 아니겠어요? 저는 파일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평생 체면을 지키려 했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슴에 품으셨죠.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체면을 지켜드릴게요. 저는 그날 아버지의 뜻대로 그 비밀을 세상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저는 그 파일처를 들고 큰아버지 김철민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그랬듯 큰아버지에게도 하루의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걸 공개하지 않는 대신 앞으로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그랬듯 어머니와 저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하루장처럼 당신의 비리도 하루 만에 끝내세요. 당신의 모든 죄는 아버지의 하루장으로 끝난 겁니다. 큰아버지 김철민은 늙은 얼굴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그 후 저희는 완벽하게 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저에게 존엄한 죽음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붙잡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를 위해 때로는 가장 아픈 비밀까지 묻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요. 아버지의 하루장은 3일장의 허례허식보다 깊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비싼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년 아버지의 기일 딱 하루만 추모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사진 앞에 커피 한 잔을 놓으시죠. 아버지의 죽음은 가문의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아준 가장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돈보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요. 저는 제가 지키기로 한 아버지의 비밀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사람과 사연 채널과 꼭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아참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놓치기 아까운 건강까지 찾아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